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되겠고,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바야흐로 이민년 정미월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내일 8월 7일 일요일이 되게 되면 이제 절기상 이제 뭐가 된다? 입추가 됩니다. 입추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민년 정미월에서 이민년 무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절입 시간 이전은 입추 절입 시간 이전은 아직은 정미월이고요. 입추가 되면서부터는 월이 무신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두시고 내일은 이제 또, 입춘날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쇠.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금이라고 해서 완철금과 같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뜻은 강철과 같은 거예요. 강철 또는 무쇠와 같은 것인데, 이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것이 매끈하게 잘 단련돼서 매끈하게 잘 빠진 것이 아니라 원철이라고 해서 땅 속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전혀 단련이 되지 않은 그냥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러한 강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따지면 조련이 되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즉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금방 땅에서 캐낸 원철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철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순수한 철을 갖다가 뽑아낸 연후에 그 철을 갖다가 잘 재련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컵을 만들 수도 있고 숟가락을 만들 수도 있고 강철 대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금고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 같은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간목은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7,000 수백 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야지 경금을 단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또는 경금으로서의 부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화가 경금을 용도를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가 잘 쓰게 되면은 귀를 얻는 것이고, 이 관을 갖다가 재성에 도와주는 것이니 정관과 편재의 용도가 있으니까 부귀 영화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는 경금이었고요. 같은 금이죠.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인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달리 경금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입니다. 음금.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금이지만은 음금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게 되죠. 양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매끈하게 잘 빠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을 완철금, 강철, 무쇠, 원철 같은, 즉 조련이 되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의 금이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금은 어떤 금? 그죠? 잘 재련이 돼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금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옥이라고 해도 되고 각종 장신구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얼리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반지, 귀걸이, 목걸이, 시계,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면 그 다 신금이고요. 이 경금에 대한 어떤 원철을 가지고 순수한 어떤 철을 뽑아내서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추용한다라고 했지만은 신금은 이미 기물을 이룬 거죠. 기물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신금은 다시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로서 조후하는 용도로서 병화를 얻는 것은 좋지만은 병화든 정화든 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단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화가 많아지는 것은 신금은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인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결혼 반지, 결혼 예물, 시계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다이아몬드 뭐 반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금반지 같은 것들을 단련한다고 해서 토지불로 지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광약 같은 거로서 천 같은 것으로 깨끗하게 나가서 반짝반짝하게 빛을 내야지 보석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금이고 같은 성질의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 같은 경우에는 강철과하기 때문에 정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걸 좋아하고요. 신금은 여성과 같고 말로 따지자면 야생마가 아니라 잘 조련된 준마와 같은 것이죠. 준마는 어떻게 돼요? 잘 목욕을 시켜서 털에서 광채가 나고 우랑우랑한 그 목소리가 나면서 힘을 이렇게 과시를 하게 되면 말도 요즘 옛날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말도 엄청나게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준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을 갖다가 말로 비유를 해서 좀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야생마라고 하는 것은 경금처럼 뭐라 그럴까 단련이 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금이라고 하면 신금은 단련을 마친 준마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를 쓰는 것인데 어저께 경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이 왕하면 임수를 쓰는데 만약에 신금 일간이든 경금 일간이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경금 입장에서 인성은 토가 되겠죠. 토생금 하게 되면 일간 약한 일간을 생조해 줄 수는 있지만 신금이나 경금은 약했을 때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 신금은 특히나 보석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로서 생조를 해주게 되면 신금 자체가 뭐가 된다? 금이 더럽혀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반지가 녹이 슬거나 또는 반지 같은 것에 먼지가 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약했을 때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필요 이상으로 토가 많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신금이 탁해지지 않는다. 오금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무토 같은 왕토를 보게 되면 토다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금 아닌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토가 많아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무토는 신금한테 정인인데요. 정인이라 하더라도 신금은 인성보다는 비경겁제를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이면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미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4, 5, 미, 월이 모두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4월은 초여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미월은 이제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날씨가 안 더운 것이 아니라 4, 5, 미월은 모두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4, 5월은 보다 화가 왕한 화왕절이겠죠. 신금 입장에서 관성이 되겠습니다. 화가 왕한 화왕절임에 반해서 미월은 인성인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신금 입장에서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금을 갖다가 화극금해서 극해버리게 되죠. 신금은 특히나 작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금방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4월이라든가 5월 등에는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주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이 물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토생금 할 수 있겠지만 건토는 생금 불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월의 미토는 금을 생하기는 어렵지만은 절기상으로 미월, 특히나 대서가 지난 상태에서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이렇게 세력이 약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토가 왕할 때 신금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신금 자체가 토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금되는 것을 더럽혀진다, 오금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하면은 예를 들어서 매금도 되죠. 예를 들어서 미월에 신금이 있는데 무토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건 10중 8근은 토다 매금이 되죠.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인 때문에 신금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기토는 음토고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 생금 가능하죠. 습토는 생금 가능하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약할 때는 기토로서 생주해주는 것은 좋은데, 역시나 토로서 신금을 생해주게 되면 신금이 매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오금될 수 있다. 반드시 미월에 신금은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기토가 투출하든 투출하지 않든 일단 임수는 얻어서 임수로서 도세주욕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도 마찬가지로 뭐가 투출된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 무토는 뭘 해야 돼요?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일단 무토를 제거시켜주고,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해주고 그 다음에 간목을 생조해줘야 되죠. 근데 천간으로 임수가 올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지에서 해수 같은 거를 얻게 되면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얻으면 신금을 도세할 수 있고 간목이 뿌리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는 병이 되는 무토를 제거할 수 있겠고요. 또 해중에 있는 임수, 해중에 있는 간목은 일간신금을 도세해 줄 수 있고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임수가 아니면 해수라도 얻는 것이 좋고, 중요한 것은 무토가 없으면 간목도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건 임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토 투출했으면 간목, 기토 투출했으면 임수로서 도세주욕하고, 단 미월이라고 하는 때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수가 진기하게 되면 뿌리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임수는 아무리 금수가 진기하더라도 미월에 토가 왕할 때 수는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수를 얻게 되면은 어떻다?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거나 지지로 신유 금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신유금이 있으면은 임수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간 신금도 뿌리를 얻을 수가 있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라고 했습니다. 삼복생한이 돼서 한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니, 미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만약에 금수가 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병화로서 조후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짜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봄으로 인해서 용신을 찾고 또 용신의 향배에 따라서 운이 좋으냐 나쁘냐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금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됩니다. 또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도 음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금을 생해주는 것이니 생아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나를 생해준다라고 해서 일간인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는 육신으로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인은 어떤 것입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되면 이거를 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오늘은 편인이 되고 편인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저께 경금 미월생은 제가 어저께 뭐라 그러죠? 양대 음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갖다가 정인이라고 해서 경금 비율이 되면 정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음양이 맞지 않으니 편인격인데, 마찬가지로 미월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정화가 만약에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편인격이 아니라 이건 칠살격으로 바뀌게 되겠죠. 칠살격이 되고요. 칠살격은 다른 말로 편관격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격을 잡죠. 미중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을목은 재성인데 음대 음의 관계가 되니 이거는 편재가 되면서 편재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사주 명식에 월간의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격? 칠살 편관격의 일간 자체가 관성에 의해서 신금 같은 경우 경금과 달리, 경금은 정화를 봐야 좋은 것이지만은 신금은 정화를 보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물 반지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정화는 어떻게 돼야 한다? 반드시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신금 옆에 이렇게 바로 붙어 있으면 토치가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간에 있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살 정화를 임수가 묶어 놓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합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살을 합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살을 합해서 이 칠살이 탐합 만극하는 거예요. 탐합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하느라고 탐합 만극하는 것을 신금극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임수도 신금을 도세주하고 밑으로 윤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임수 또한 정화를 묶어 놓고 있느라고 탐합하느라고 임수의 역할을 못하죠. 중요한 건 임수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정화를 묶어 놓고 있어서 저 정화가 신금을 극해서 신금이 소용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잘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경금은 용신인 정화를 임수가 묶어 놓아서 안 좋은 것이지만은 오늘은 병이 되는 정화를 임수가 묶어놓고 있어서 좋은 것이죠. 그래도 용신이 기반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게 된다라는 점, 반길반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지에는 정제인 임목이 있죠. 임목은 솔직한 말로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필요하냐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토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토 왕절에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목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불편한 진실이 있겠고요. 일지에는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토왕절이지만은 미는 목의 고지가 됩니다. 목의 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의 기운이 굉장히 약광해집니다. 묘미가 하부라죠. 원래는 해묘미 목 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일단은 생시가 정해지지 않아 있으니 묘미 목국하고 임목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재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 비록 저것이 칠살격이라 하더라도 재성이 살을 생하는데 일단 살은 묶어 놓고 있으니 재다신 약한 국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니 약한 일간의 뿌리를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자, 자수는 임수의 뿌리가 되긴 하지만 임수는 어차피 정화에 기반되어 있으니까 임수의 용도는 없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갖다가
도세하는 용도는 없다. 그냥 목을 생해준다. 근데 뭐 재성이 왔는데 목을 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문제는 뭐냐면 무토 투출하는 것이죠. 아무리 묘미가 목국한다 하더라도 토왕절임에는 어쩔 수가 없는 진실이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이거는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연지에 있는 인목 있죠. 인중의 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해야 되는데, 지지에 있는 것 가지고 천간에 있는 것을 제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것이 와서 목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요 토를 갖다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국에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 신금 자체는 자꾸 매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이고, 무자시보다 더 좋지 못한 생실은 바로 무술시가 되겠죠. 무술시는, 무자시는 그래도 시제 수라도 한 점 있었지만, 무술시는 토왕절에 술토까지 있으면서 무토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10중8구. 10중8구라고 하는 뜻은 10가지 경우에서 8, 9은 보다 토다 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무술시, 무자시 별로 좋은 생시 아니고요. 기축시가 된다면은 인성이 나를 생해줘서 좋다, 이것보다는 불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토가 신금 자체가 투기 뿌리를 얻었죠. 그 다음에 기토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단 뭐가 됐다, 매금은 아닌데 신금이 오금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서 임수가 있어서 도세족 해야 되는데, 임수가 묶여 있는 것이 아쉽다.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요 신금을 도세할 때 신금의 빛이 쩌렁쩌렁 이렇게 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경인시, 신묘시 등등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목이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목이 너무 왕하고 금이 좀 약한 것이 흠이 되는 것이고, 역시나 또 수가 묶여 있어서 신금을 도세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저가 만약에 요날이다라고 하면 절대 남자로는 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냐? 무신대운 가게 되면 인신상충이 이루어지고요. 기유대운 가게 되면은 묘유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20살 때까지 한창 공부를 하여야 할 때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신금 자체가, 일간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의 임자시 가게 되면 화가 부족하게 되니 이 또한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자로 태어나면 좋으냐? 그것도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경인시, 신묘시, 계사, 가보, 을미시 이렇게 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결코 좋은 날은 아니다. 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 자체가 좋은 날짜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이제 여기 뿌리를 두고 신중임수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인신충, 묘유충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나가게 되면 경술대운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부 한창 할 때 이 공부 못하는 것처럼 또 어려운 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화운 때 신금 있으니까 그럭저럭 버티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좀 뭐가 문제냐면은 이 병화하고 요 신금하고 자꾸 또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만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병신시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병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지만,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날로 이렇게 택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신금일간이 요 7살 병화를 얻어서 관살혼잡이 되죠. 관살혼잡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7살을 합거시켜버리고 정관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건 관살혼잡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일간 자체가 자꾸 관성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지 밑에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입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